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토입니다. 새로운 구독자분들을 위해 찐중토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립니다. 찐중토 주요 코너에는 중국 시황, 중국 산업, 중국 종목, 중국 산업 종목, 중국 증권사 리포트 읽기, 구독자 Q&A 공유, 중국 리더 인터뷰 보기, 중국 현지 1:1 토크 및 중국 현지 증권 방송 보기 등이 있습니다. 이종 메인 코너는 시황 산업 종목입니다. 코너별로 이렇게 썸네일을 배경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찐중토의 중국 리더 인터뷰 보기라는 코너는 자본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장사의 창업자나 회장의 심층 인터뷰 영상에 제 한국어 동시통역을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중국의 창업자와 기업 그리고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를 강화함으로써 한국 투자자분들의 중국 주식 투자에 직간접적인 참고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찐중토 과거 영상 중 공유드렸던 주인공에는 BYD 창업자이자 회장인 왕传福, 니오 창업자이자 회장 겸 CEO인 리빈, 빌리빌리 회장이자 CEO인陈瑞, 3일중공 총재인 xiangwenbo, 샤오미 그룹 창업자이자 회장인 레이준, 그리고 니오 창업자의 인터뷰는 연도별로 거의 다 있고요. 또 상해 니오 부사장도 있고 BOE 디스플레이 사업부 사장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2차 전지 1위 기업인 CATL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정유준입니다. 좌측이 정유준 회장이고 68년생, 정유준 회장은 상해교통대 출신인데 본 포럼은 2021년 4월 9일 상해교통대학에서 주최한 동문기업가 포럼입니다. 우측은 사회자인데 중국인이라면 거의 다 알 거예요. 이름은沈南鹏, 67년생, 마찬가지로 상해교통대 출신. 과거에 시트립이랑 루지아 호텔 체인의 창업자였고 그 후 홍산资本, Sequoia Capital 글로벌 파트너이자 Sequoia Capital China를 창업해서 중국 벤처 투자계의 교부로 불리울 정도입니다. 본 포럼의 주제는 신에너지이고 한 3시간 넘는 포럼인데 그중 정유준 CATL 회장과의 토크가 1시간을 차지했습니다. 두 분의 토크랑 그 뒤에 이어지는 대학생 Q&A까지 합쳐서 1시간인데 토크 중 산업이랑 무관한 내용을 적당히 건너뛰면 한 25분 정도 되고요. 뒤에 Q&A는 주로 대학생들이 한 질문이라서 생략할게요. CATL의 중문명은 닝더시대, 한글로 번역하면 녕덕시대. 본 영상에서는 지금부터 CATL을 다 닝더 또는 닝더시대로 통일할게요. 닝더시대는 종목 코드가 3으로 시작되는 심천 창업한 종목이라 외국인 기관 투자자는 매매 가능하지만 외국인 개인 투자자는 매매가 불가합니다. 물론 중국 현지에 거주하고 현지 증권 계좌를 갖고 있는 외국인 개인 투자자는 매매 가능합니다. 중국 2차 전지 소재 종목에는 외국인 개인 투자자도 매매 가능한 종목이 몇 개 있는데 그 종목들을 볼 때 어차피 닝더시대의 주가도 같이 봐야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저작권 관련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본 영상 업로드 후 몇 시간 또는 다음 날에 바로 차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바로바로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그럼 시작할게요. 일단 여쭤볼게요. 회장님께서 한번 전망 또는 상상해 주세요. 만약 10년 후에 전 세계에 1000대의 자동차가 있다면 그러니까 달리고 있는 차가 1000대가 있다면 새로 늘어난 차는 말고요. 그중 몇 대가 전기차일까요? 회장님 느낌상으로 10년 후요? 기존 차량도 포함해서? 네네, 예를 들어 사진 한 장 찍어서 상해 파리에서 달리는 자동차 중 몇 대가 전기차일까요? 한 400대 정도. 네, 400대. 그럼 이 400대 중 몇 대에 닝더시대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건 기밀이라서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원래 여쭤보고 싶은 건 10년 후 닝더시대의 시총이 얼마나 될까? 그때 가면 시총은 벌써 조 yuan을 넘어서겠죠? 이것도 말할 수 없다면 그럼 회장님이 기대하시기에
2차 전지 산업에서 寧德 时代가 한 얼마를 차지할까요? 그 범위를 얘기해 주세요. 저는 寧德를 단순히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로만 정의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물론 저희 기반이 배터리를 자동차에 장착하는 게 저희 기반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이걸로 정의받고 싶지 않고 저희는 지금 3가지 방향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중 하나는 배터리, 동력 배터리를 핵심으로 이동식의 화석 에너지를 대체해버려서 전기차든 또는 나중에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미래의 로봇이든 거의 모든 게 이동하려면 다 배터리가 필요하죠. 에너지 저장, 고효율적인 저장 장치가 필요하죠. 둘째는 저희는 에너지 저장 분야에서 특히 신형 태양 전지 쪽 그리고 그걸 결합해서 고정식의 화석 에너지를 대체해서 석탄 연소를 대체하는 것. 셋째는 저희는 여전히 또 특정 분야, 저희는 자동차 자율주행 그런 분야에는 갈 생각은 없고 특정 분야, 전기차의 전동화와 스마트화 분야에서 좀 협력하거나 또는 시스템으로 해서 그러면 그쪽 분야에 저희가 뭔가 좀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광산. 제가 좀 자세히 봤는데 채굴부터 광석 분쇄, 광석 운송까지 이 모든 건 다 스마트화, 전동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용도 절감하고 배출도 줄이고 안전도 보장할 수 있고 이런 특수 분야는 저희가 하고 싶은 분야예요. 그래서 이렇게 3대 방향이 있어요. 방금 2030년에 가서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얼마 될지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달렸죠. 상해교통대학과의 협력이 잘 될지를 봐야죠. 협력이 잘 되면 아마 한 5, 60%가 될 수 있고 협력이 잘 안 되면 뭐 회사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방금 교통대와의 협력을 언급하셨는데 작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미처 여쭤보질 못했어요. 교통대랑 산학협력도 하시고 너무 좋네요. 다시 모교로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협력을 하실 계획인지요? 마찬가지로 3가지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상해교통대의 엔지니어링 능력을 활용해서 스마트 제조에서 심도 있는 협력을 할 것이다. 왜냐면 솔직히 처음에 배터리를 만들 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실험실에서 그냥 배터리를 하나 만들어서 셀을 만들어내서 아주 기뻤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당시 검은색 그 2개를 칠하고 전해액을 넣어서 충전하니까 전압이 진짜 올라간 거예요. 전기도 있고. 사실 좀 고생하는 건 배터리가 유hon물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점점 크게 만들게 되면 차 한 대에 배터리가 한 100개를 연결해서 넣어야 하는데 100만 대 차라면 100 곱하기 100 1억 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충전, 환전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아마 한 1000번은 해야 할 텐데 그럼 1000번에 1억 개를 곱해야겠죠. 만약 그중 한 번만 문제가 발생한다, 연소됐다, 그럼 사람들은 이 차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사실은 100만 분의 1, 심지어 1조 분의 1. 그걸 어떻게 통제할까? 과거에는 6 시그마, 100만 분의 3.4, 100만 분의 1, 100만 분의 3.4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ppb, 즉 10억 분의 1 수준까지 해야 해요. 6 시그마에서 7.5 시그마로 변화된 거예요. 저희가 영광스럽게도 니 교수님을 초대해서 극한 제조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래서 배터리는 배우기는 쉬운데 정진하기엔 어려워요. 배우는 건 비교적 쉬워요. 아무나 다 만들 수 있지만 진짜 잘 만들어내려면 확실히 그리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고되고 힘든 일이고 전념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스마트 제조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점은 니 교수님 말로는 극한 제조, 즉 극히 낮은 확률까지 통제하는 거 쉽지 않은 분야예요. 고통스러운 분야예요. 그래서 이번 협력이 잘 안 되면 기업은 없어질 수도 있고 협력이 잘 되면 뭐 잘 되겠죠. 저도 니 교수님이 寧德에 합류한 기사를 봤는데요. 오늘 현장에 니 교수님도 계시죠?
네, 제가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니 교수님이 닝드에 합류하는 것을 어떻게 꼬셨는지 궁금했어요. 니 교수님은 학술 분야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으시고 산업 쪽도 하고 계시고 회장님은 니 교수님을 어떻게 닝드어로 꼬실 수 있었나요? 제가 어떻게 꼬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니 교수님이 어떻게 설득당했는지가 중요하겠죠? 확실히 인재를 어떻게 영입하시나요? 뭐 닝드에도 물론 대량의 엔지니어들이 있지만 다른 도시에도 또 R&D 센터도 있고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배터리는 그리 쉬운 일도 아니고 어떻게 인재들을 닝드 시대로 영입시키나요? 인재라고 하면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실 좋은 업무 환경이겠죠. 왜냐하면 닝드 시대에 와서 일하게 되면 업계나 배터리 업계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고객, 앞선 기업이랑 접할 수 있어요. 닝드 시대에서 일하면 예를 하나 들자면 테슬라의 CTO, 테슬라의 모든 가장 우수한 엔지니어들, 스탠퍼드 출신도 많고 저희가 그들이랑 대면 회의를 하거나 컨퍼런스 콜도 하고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문제를 토론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기회, 이런 성장 기회는 얻기 쉽지 않죠. 둘째는 제 생각에는 경험. 저희는 아주 많은 경험과 데이터, 배터리, 재료 면에서 많은 데이터를 축적했어요. 이런 데이터는 닝드 시대에 근무하면 반드시 접할 수 있는 거고 반드시 그걸 응용할 수 있어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중요하네요. 네, 맞아요. 또한 저희는 대우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아요. 기업이 상장하고 그리고 저희 스톡 옵션도 괜찮고 그래서 저희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죠. 신에너지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직원들의 정신적, 물질적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거죠. 정신이 뭐냐면 우리 중국인이 세계 1위를 만들어낼 수 없을까? 우리 중국인들이 신에너지 산업, 인류를 위해 거대한 공헌을 할 수 없을까? 이런 이상이 있다면 저희가 매우 환영하는 인재예요. 둘째는 정신은 정신이고 물질적인 것도 따라가야죠. 저희가 말하는 일을 좀 하고 돈 좀 벌자. 이게 저희가 인재를 영입할 때 고려하는 부분이에요. 네, 정신과 경제라는 두 개 측면이 다 있어야 하네요. 배터리 산업을 말할 때 당연히 전기차 산업을 언급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비공개 기업가 활동인 그 화샤 동문회에 참석했는데 생각지 못하게 사진이 외부로 유출돼서 오늘 이 자리에도 리샹 자동차의 리샹도 있는데 당시 그 포럼에 샤오미, 리샹,未来, 샤오펑 그리고 BYD의 왕传福그분들은 스스로를 비웃었는데 전기차 만드는데 우리 5개 기업이 있고 또 수많은 기업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 화웨이도 있고 뭐 애플 등등등등 지금으로 봐서는 전기차를 만들려는 사람이 아주 많다. 그럼 전 세계에 결국 몇 개의 기업을 수용할 수 있을까? 이건 참말로 큰 문제이긴 하다. 아까 그 5개 기업의 헤드들이 말하기를 에고 10년 후에 우린 아직 살아있을까? 또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 5개 기업이 세계 톱5가 될 수 있을까? 제가 느끼기엔 그분들과 비교하면 회장님의 자리는 너무 부러움을 받는 자리예요. 회장님의 세계 분야에서는 경쟁자가 있긴 하지만 파나소닉이든 LG화학이든 뭐 그 외에도 좀 더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회장님은 아주 앞선 위치에 있어 보이고 전기차 하시는 그분들은 많이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그 레이준 샤오미 회장은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많이 초조해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니까 제 생각엔 똑똑한 사람은 초조함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저희는 비교적 둔해요. 저희는 무대를 설치하는 사람들, 저희는 벽돌 나르고 토대를 깔아주는 역할이고 그분들은 무대에서 여러 가지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리샹 자동차 공동 창업자인沈亚男과 얘기를 좀 나눴는데 저는 자동차 기업들이
회장님과 다 잘 아는 사이인데 자동차 산업은 하나의 큰 산업이에요. 실물인 차를 만들어서 교통수단으로 쓸 수도 있고 스마트 단말을 장착할 수도 있어요. 거기엔 상상의 공간이 아주 많을 수 있고 거기서 인터넷의 마인드로 차별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터넷의 사고 방식으로 차별화가 아니라 그들은 다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해요. 다 죽여버리고 나서 인터넷 플랫폼상 모든 이익의 최종적 획득자가 되고 싶어 하죠. 경쟁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기업이 결국 위대한 기업이 되겠지만 지금은 아직 누가 그 기업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뭐 그냥 그 무대를 설치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벽돌 나르고 그분들이 위에서 춤을 추도록 설치해드리는 거라서 저희는 항상 받는 대상이에요. 저희는 생존하는 데 있어서는 비교적 괜찮을 거예요. 올해를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전 세계 모든 키워드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생산 능력 부족,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그래서 좀 날카로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기업은 수두룩하고 그리고 차를 만들고 싶어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 이 기업들이 다 회장님한테 와서 배터리를 공급해달라고 할 때 어떻게 배분하시나요? 지금 중은 많고 죽은 적잖아요. SMIC도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것 같은데 다들 달라고 하면 어떻게 배분하시나요? 小鹏, 리샹, 未来이 3사가 다 회장님한테 와서 배터리 달라고 하면 근데 만약 닝드 올해 공급량이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럼 어떻게 배분하시나요? 대학 동문도 고려 요인 중 하나일 수 있어요. 같이 술을 많이 마셔야 하나요? 아니면 닝드 시다의 사무실에 자주 들려야 하나요? 어떻게 하면 닝더 시다의 배터리를 받을 수 있나요? 남펑이 너 지금 사회하는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네.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사실 제 생각은 매우 심플해요. 저는 그분들은 다 저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감히 맞춰보진 않고요. 저희는 그분들이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이 있는지를 보는데 저희가 쓰는 방법은 저희 생산 라인을 아예 전용 라인으로 해서 올해 이렇게 하겠다. 그냥 1년만이 아니라 내년, 후년, 내후년, 5년, 10년 도대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객사가 우린 엄청 많이 필요하다. 100기가와트시 필요하다고 할 경우 그런 고객사 보고 아예 생산 라인 하나를 사버리라고 제안해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현금인가요? 현금은 아니고 고객사의 계획. 물론 현금이 왕이긴 하죠. 보아하니 정 회장님한테 가서 배터리를 공급받으려면 현금을 단단히 잘 준비해야겠네요.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자동차 업체들은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자신감이 있으면 사업 계획을 잘 할 거고 그럼 이 세계 배터리 생산 라인은 내가 차지겠다. 그럼 돈 내서 그 생산 라인을 사서 배터리를 납품받는 거죠. 이게 저희 대체적인 방식이고 그리고 어떤 기업은 상황마다 다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은 나 지금 당장 그렇게 많은 돈이 없다. 그럼 일단 장기적인 협력으로 가자. 어떻게 상의하냐면 1년 중 생산량이 그 시기에 따라 좀 변동성이 있는데 15% 이내로 변동되면 괜찮지만 그보다 더 줄면 얼마의 돈을 추가로 주겠다. 저희는 여기까지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사실은 돈이 안 들어가는 약속은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알아들었어요. 관건은 역시 현금이군요. 이어서 제품 쪽 얘기를 해볼게요. 두 가지 기술을 어떻게 보시나요? 삼원계와 리튬 인산 철계. 많은 사람들이 여쭤봤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3, 4년 후. 일단 3, 4년부터 볼게요. 이 두 가지 기술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삼원계든 리튬 인산 철계든 저희는 예전부터 조마조마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살아온 것에 익숙해져서 저희는 고생했었던 아이라서 양식도 하고 중식도 하고 뭐든 다 해왔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쪽에만 편향하지는 않고 전부 밸류체인 전체를 다 해요. 현재로 봤을 때는 아까 충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점점 늘어나면 사실 주행거리는 그렇게 길 필요도 없게 되고
그게 리튬 인산 철계 배터리의 성장 속도가 아주 빠를 거고 비교적 저렴하니까. 그리고 동시에 주행거리는 정말 그렇게 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차를 몰아본 적 없는 사람은 주행거리를 걱정하겠지만 전기차를 실제로 모는 사람은 주행거리에 대해 그다지 걱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은 리튬 인산 철계가 점차 늘어날 거고 삼원계는 비중이 비교적 적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프리미엄 차들, 긴 주행거리가 필요하고 고에너지 밀도를 필요로 하는 차는 여전히 삼원계가 계속 존재해야 하고요. 그래서 변화될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3년 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물어본 적 있어요. 리튬 인산 철계 그거 정 회장님 저 그거 안 할래요. 팔리지도 않고 보세요. 지금 80, 90%가 다 삼원계인데 이제 좀 지나면 사라질 거야. 그건 몇 년 전 얘기인가요? 당시 제가 그분에게 뭐라 했냐면 너 완전 잘못 알고 있다. 지금 리튬 인산 철계 빨리 만들어야 해. 그때 제 말 듣고 바로 한 그 더팡남이라는 기업은 지금 뭐 잘 됐고 저는 그 당시 리튬 인산 철계는 반드시 큰 용도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마치 오래 배고픈 사람처럼 한 번에 문득 우리 상해 교통대 생각이 나네요. 대학 다닐 때 밤에 자습 마치고 만두를 4개, 뭐 6개 사버려서 너무 배고프니까. 근데 실은 그냥 2-3개밖에 먹을 수 없죠. 몇 입 먹고 나면 나머지 2-3개는 못 다 먹죠. 주행거리도 같은 거예요. 걱정하니까 600km를 원하지만 실은 그냥 200km 정도면 대충 되거든요. 이러한 배터리 제품의 구조적 변화는 밸류체인 업스트림의 재료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밸류체인의 업스트림에는 거대한 변화가 생길 거예요. 이건 다 뭐 투자 가치가 있는 문제. 왜냐하면 니켈, 코발트의 용량이 줄어들 거고 하지만 기타 용량, 인산염이나 리튬이나 탄산 리튬은 여전히 같고 탄산 리튬도 줄어들 건데 왜냐하면 1톤의 리튬 코발트 산화물이나 삼원계는 탄산 리튬을 쓰는 양이 리튬 인산 철계랑 다르니까. 그래서 업스트림 전반에 대해 영향은 있을 거다.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좋은 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삼원계 리튬이랑 리튬 인산 철계를 물어보는데 그건 적합하지 않아요. 뭐가 적합하지 않으면 연구 개발 쪽에 깊이가 없는 사람들은 다 그걸 물어봐요. 왜냐면 나중에 반드시 리튬 인산 철계가 아닐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반드시 삼원계 리튬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희는 새로운 게 있지만 여기선 얘기하지 않겠고 전고체 배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는 털어놓고 말하자면 진짜 상업화시켜서 자동차 안에 집어넣으려면 사실 어려워요. 3년 걸릴까요? 5년 걸릴까요?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3년, 5년 내 차 안에 집어넣는 건 다 전고체 배터리라고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최근 제가 정보 하나를 접했는데 토요타 작년에 올림픽을 올해로 미뤘잖아요. 토요타가 전고체 배터리 차를 전시하려고 한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냥 밖에만 전시하는 건가요? 아니 실제로 운전할 수 있는 거. 그 전시는 그냥 2-3대만. 그렇게 되면 우리 중국인들이 또 그 분위기에 따르겠죠. 주식 투자를 하려면 그때 가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온다. 그때 가면 뭐 투자 열풍이 또 생기겠죠. 왜냐면 그들이 올림픽 때 사람들 앞에 내놓아서 그 차로 많은 간부들을 픽업하겠죠. 이건 전고체 배터리 차다. 이건 우리 일본 기술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또 중국의 언론, 중국의 주식 투자자들은 또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겠죠. 테마주를 한번 해볼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상해 교통대 투자 쪽에 계시는 분들 다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단기적인 것에 휩쓸리지 않을 거예요. 단기 기회도 잡아야죠. 전 알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부터는 정 회장의 대학 시절이랑 링더 시대 창업 전의 경력에 대한 토크라서 좀 건너뛸게요. 지금 링더 시대와 같은 기업은 지금 중국 기업 중 아주 앞선 기업들은 아마 공통적으로 한 가지 문제를 사고하고 있을 것 같은데 국제화에 있어서 뭔가 부족한 점이 있을까요? 국제화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저희는 운이 참 좋았어요. 처음에 동력 배터리를 만들 때부터 BMW랑 협력을 했는데 BMW 자체가 국제화된 기업이었으니까 BMW의 중국산 차에도 들어갈 수 있고 독일산 차에도 들어갈 수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BMW, 벤츠, 폭스바겐 등 PSA, 프랑스 거, 독일 거, 제규어, 랜드로버 등등. 그 사람들은 저희가 독일에 가서 투자하기를 희망했고 저희도 그들의 요청에 따라 독일에 가서 투자했어요. 당시 왜 독일에 가서 투자했냐면 그 사람들은 참 느렸어요. 원가는 엄청 높았고 그래서 그게 하나였고 속도랑 원가 등 문제가 있었군요. 그들은 대부분 그냥 순서대로 하나하나 진행한 스타일이잖아요. 상상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 공장 건설할 때 굴착기 말이에요. 말 한 곳을 경유해야 하는데 거기 마을 주민들이 막아버려가지고 거기 마을 주민들이 길을 막아요. 막는 근거는 너네 우리 환경을 오염시킨다. 마지막에 그 마을 작은 의회 같은 데랑 회의를 해서 벌금을 얼마 낸다 또는 얼마를 기여하겠다. 그냥 통행료 같은 거죠. 형식이 다를 뿐이지. 그리고 나서 흙을 실은 차를 통과시켜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 의회 까놓고 말하면 똑같아요. 하지만 당시 하나하나 진행하는 그 과정들이 효율성이 아주 낮았어요. 그럼 왜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독일에 가고 싶어 할까요? 테슬라도 가고 닝더의 고객들도 거기 많잖아요. 독일은 인재의 우수성이나 업스트림이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독일로 가서 그들을 서비스하면 제 생각에 저희 사고 방식이나 전체적인 방식, 저희 시스템, 우리 중국인들이 아주 융통성 있고 저희는 그들을 잘 이해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 거고. 하지만 독일 미래의 자동차 산업은 동력 배터리든 뭐든 참 걱정이 되긴 해요. 왜 자본시장, 당신들 제일 똑똑하잖아요. 테슬라의 밸류를 저렇게 높게 올려놓고 벤츠, BMW, 폭스바겐, 토요타, 혼다, 전 세계 모든 전통 내연차 다 합쳐도 테슬라 하나에 못 미치게. 그래서 리샹 시총도 올라간 거고요. 네, 그러니까 각각 좋게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華夏 동문회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마다 관념이 다르죠. 하지만 만약 여전히 기존의 글로벌화의 그 황금 시대라면 정치 말고 글로벌화 환경이라면 확실히 10년 후의 자동차 산업에서 살아남을 만한 기업은 아마 한 10개 정도. 게다가 휴대폰처럼 그렇게 독과점하게 될 거고 뭐냐면 스마트폰이라 하면 애플, 삼성, 화웨이, 오포, 비보, 샤오미 더 이상 없죠. 또 뭐가 있나요? 오로지 중국과 미국 둘만 있죠. 만약 스마트카, 전기차도 이렇게 간다면 만약 국가에서 보호 안 한다면 국가에서 보호하면 좀 다른 얘기고 만약 순수하게 시장화로 간다면 대체로 그렇게 될 거예요.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다들 지금 목숨 걸면서 앞으로 뛰고 있는 거죠.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회장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서도 또 연관이 있는데 만약 10년 후 그렇게 된다면 또는 15년 후 그렇게 된다면 나머지 10개 기업 중 몇 개가 중국 기업일까요? 몇 개가 중국 기업이냐고요? 네, 제 생각에 70%는 중국 기업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 미래의 제조업에 대해 그 왕관 위의 명주인 자동차에 대해 역시 자신만만할 수 있군요. 창업 기업은 확실히 미국과 중국이 창업하기 가장 적합한 나라예요. 미국엔 테슬라가 있고 최근엔 제가 리버 거기 창업자랑 얘기를 잘 나누는데 아주 많은 패션, 많은 열정이랑 일하는 방식, 마인드 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 나라는 창업에 있어서 또는 향후 새로운 제조업이나 스마트 제조에 있어서 가장 기회가 많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럼 정 회장님은 1 더하기 9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군요. 1 플러스 9가 정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은 다 저희를 보살펴주는 고객들이에요. 저희는 그냥 무대 지반을 만들어주고 벽돌 날라다주는. 그럼 끝으로 시간도 되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닝더 시대는 지금 중국의 제조업이 확실히 글로벌 수준에 도달했다는 걸 대표하고 있고 우리 교통대는 또 엔지니어링의 강점이 있고 그럼 회장님은 교통대 후배들 중 중국의 제조업을 향후 50년, 100년
세계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나갈 의지가 있는 후배들, 지금 교통대에서 엔지니어링 쪽을 전공하는 후배들에게 하실 말씀은 무엇인가요? 닝더 시대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CATL 닝더时代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정유춘이 2021년 4월 9일 상해교통대학 포럼에서 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CATL, 닝더时代, 녕덕시대는 종목 코드가 3으로 시작되는 심천 창업한 종목이라서 외국인 개인 투자자 매매 불가지만 중국의 2차전지 4대 소재 관련주에는 외국인 개인 투자자도 매매 가능한 종목이 몇 개 있습니다. 관련 종목 리스트는 찐중투 과거 영상 중 이 은첩 신재료, 구창신 신재료죠. 이 은첩 영상에 그 종목 리스트가 들어있는데 지금 화면에 다시 띄워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였습니다.